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의 시스템 엔지니어인 김재환 과장입니다. 많이 이제 뵌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제 소아 쪽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포티넷 코리아의 제품인 포티소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기존의 포티넷 소아 말고도 소아가 요즘에 많이 좀 트렌디하게 여기저기서 마케팅이나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벤더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좀 위해서 약간 소아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포티소아의 또 특장점, 다른 경쟁사의 소아에 대비해서 이제 포티넷의 포티소아가 약간 어떤 면에서 좀 특장점을 가지고 유리한 면들이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아를 좀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유즈 케이스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아를 정작 개념은 좀 이해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조금 이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유즈 케이스들을 약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45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CBC 센터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다 데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혹시 고객들을 이제 초청하셔서 뭔가 원하는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데모 체험이라든가 소개 또는 이제 컨설팅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도 이제 포티소아와 포티심을 엮어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분들께서는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 이제 고객한테 좀 제품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쉽게 그냥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희 AM분들을 통해서 초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관제 쪽 영역에서 심과 소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세션은 소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젠더는 한 5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요즘에 이제 소아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기능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나 데모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장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요즘에 이제 관제 조직, 보안 관제 조직이나 뭐 네트워크 관제 조직이나 이제 우리가 뭔가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IT 팀에서 항상 이제 시스템들은 증가하고 있고 그 위협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ATP부터 시작해서 벌써 ATP라는 게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10년이 넘은 다음에 랜섬웨어가 또 이제 출현한 지도 거의 한 9년, 10년이 됐는데, 금전적으로 이제 피해를 일으키는 어떤 악성 코드에 대표적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나 ATP 공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악성 코드 샘플들이 거의 이제 변종,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의 제품들로는 좀 잡기 어려운 그런 유형의 악성 코드가 이제 많이 유포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뭐 ATP 솔루션이나 사람의 정밀한 어떤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유입이 됐을 때 그 경로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는 그런 식의 인시던트 리스폰스 과정을 좀 수행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도 증가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졌죠. 근데 이제 항상 사람은 부족하고 이제 사람들이 똑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IP를 하나 분석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이벤트를 하나 분석한다든지 할 때 이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한테 다 검색을 해보고 결과를 취합해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데 또 검색을 해보고, 보통 이제 뭐 피버팅 분석이나 혹은 이제 뭐 확장하는 분석이나 혹은 포렌식 분석이나 혹은 이제 뭐 샌드박스 같은 ATP 시스템에 파일을 올려본다든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는데, 이런 반복적인 업무들 중에서는 사람이 굳이 의사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이런 어떤 지능형 플랫폼을 통해서 최대한 좀 자동화시켜서 이제 기존에 사람이 하고 있던 업무들에 대한 피로도를 좀 줄이자라는 맥락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 관제 조직이라고 하면 크게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기술 기반의 어떤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늘린다고 해서 점점 많아지는 어떤 이벤트량을
처리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또 늘린다고 해서 뭐 이제 일이 좀 더 지연될 뿐이지, 혹은 또 이제 절차가 생겼다 뿐이지, 기존에 하던 일들이 좀 더 빠르게 처리된다, 이런 관점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하나의 요소인 기술 쪽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떤 포커싱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어떤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 업무 로드를 좀 줄이고 뭔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 좀 SOA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극복해내보자라는 관점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A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2017년부터 이제 가트너에서 SO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가트너에서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그 제품 영역에 대해서 기술 역량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들을 충족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뭐 SOA 또는 무슨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SOA라고 하면은 이제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라고 지금 장표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주체가 주변 이기종의 어떤 보안 시스템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좀 수집받고 이제 가공도 할 수 있고, 이 수집되고 가공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약간 상호작용하면서 자동화 및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역량을 가진 제품을 얘기하고요. 이제 SOA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Security Orchestration and Automation.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제품으로부터의 어떤 로그나 데이터들을 넘겨받아서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이제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역량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인시던트 리스폰스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오케스트레이션 앤 오토메이션 역량을 가지고 이제 직접 상대방에게 어떤 AP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액션을 이제 날릴 수 있는 것들이죠. 뭐 EPP 쪽에다가 어떤 IP나 장치를 격리해라든가 방화벽한테 IP나 도메인을 차단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대응까지도 갈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릿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적에 대한 어떤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위협에 있어서 우리 조직한테 피해를 끼칠 만한 어떤 적에 대한 정보, 블랙리스트 IP라든가 해시라든가 어떤 기타 정보들이 될 수 있겠고, 한 가지 더해서 우리 내부의 자산 정보나 또는 뭐 인적 정보, AD 계정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가트너의 SOA 기술 역량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포티소아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그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케스트레이션 앤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능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텔리전스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어떤 인시던트나 로그를 관리하고 케이스, 티켓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매니지먼트 기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뭐 채팅도 하고 업무 이력을 남기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협업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SOA를 도입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를 쭉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한 6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장표를 한번 보시면 조직 내 어떤 보안 경고, 이벤트, 얼럿 같은 것들을 이제 취합하고, 그 중에서 이제 조직한테 발생하는 사고, 위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침해 지표, 우리가 보통 인디케이터, 뭐 IOC,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디케이터라고 하면 어떤 지표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IP나 도메인, 어떤 파일의 해시, 어떤 사용자 계정, 이런 뭔가 로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중에서 뭔가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고, 침해 지표는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라고 해서 이제 그런 지표들 중에서 이제 침해와 관련돼서 분석 업무에 활용하거나 이제 그 인디케이터가 실제 침해와 연관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IOC,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이제 자산, 우리에 대해 어떤 서버 현황이나 장치 현황 같은 것들을 관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정 정보, 사용자의 AD 쪽과 뭔가 연동을 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만든 다음에 로그상에서 어떤 계정명이나 호스트네임, 뭐 IP 이런 것들이 떴을 때 이제 AD 서버 같은 데다가 이제 상호 질의해서 이
단말에 어떤 사용자가 이메일인 무엇인지, 어느 소속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플랫폼에 플레이북 형태로 녹여내면서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마저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통합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업무를 자동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제 뭔가 컴퓨팅 파워로 하는 것이 좀 더 자동화되고 24시간 이제 뭐 7일 체제로 해서 항상 돌아가는 구조로 될 거고,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ROI가 아무래도 증가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최초 발견까지의 어떤 평균 시간, 그리고 조치까지의 어떤 평균 시간, 그런 것들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트래킹 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보면은 이미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의 보안 솔루션들 속에서 중간에 어떤 개발 서버 같은 걸 둬서 이제 API 개발을 다 해놓고 일부 에코시스템, 뭐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SOA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항상 뭔가 제품 버전이 바뀌거나 API 버전이 바뀌거나 장애가 나거나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개발자가 일일이 붙어서 분석하고 조치하고 소스를 수정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솔루션을 통해서 이관해서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보다 조금 더 관리적으로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팀 멤버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들이 각각의 역할로 자기한테 할당되어 있는 어떤 일들을 분배해서 이제 딱 할당된 일들을 R&R 베이스로 처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어떤 업무를 보게 되니까 이제 그 플레이북을 통해서 업무를 보게 되면 그런 이력들이 다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할 때도 이제 그 이력을 봐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입 직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날에 뭐 과음을 해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직원들마저도 절차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휴먼 간의 어떤 스킬 갭이나 어떤 뭔가 에러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조직이 뭐 지사가 여러 군데 위치해 있다든지 또는 이제 뭐 약간 분산 환경 혹은 단일 환경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각각 위치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다 연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구성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이제 보통 이제 외선 밴드에서는 싱글 페인 글래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의 통합적인 어떤 가시성을 좀 가져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뭔가 액션을 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건 벤더마다 약간씩의 그 용어 차이는 있는데요. 포티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모듈인데 포티소아의 커넥터라는 모듈이 이미 그 어떤 300여 가지 이상의 서드파티 제품들에 대해서 API를 골라서 쓸 수 있게끔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커넥터를 어떤 커넥터를 쓸 것이고 어떤 커넥터가 제공하는 어떤 액션을 쓸 것이다 하는 형태로 이제 골라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만약에 국산 솔루션에 대해서 뭔가 SOA 제품을 제안하시는 경우에 이제 상대방 국산 솔루션이 API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API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PI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쪽에서 먼저 커넥터가 사전에 개발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보통 국산은 지금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API가 제공되는데 커넥터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커스텀 커넥터라고 해서 SDK 툴킷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라든가 또는 이제 지사나 본사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어서 적용을 또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API를 상대방 솔루션이 제공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 쪽 커넥터 중에서는 SSH 커넥터나 혹은 뭐 이런 시스로그 커넥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상대방의 API 수준까지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쉘로 접근해서 SSH로 접근해서 커맨드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뭔가 이제 제안하거나 약간 뭐 컨설팅 비슷하게 할 때 고민해 볼 만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OA 부분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간에 이 장표를 보시면 중간에 소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따라가 보시면 왼쪽으로 따라가 보시면 커넥터 아이콘과 함께 심 인시던트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포티심만 되어 있지만 포티심만 연동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기종 심도 다 연동이 가능한데요. 심이라든가 그 오른쪽에 이제 구름 아이콘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이렉트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심이라든가 서드 파티 어떤 솔루션으로부터 얼럿 형태의 데이터를 소아가 넘겨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따라가 보시면 또 인리치먼트라는 부분이 보이십니다. 그 이제 외선 벤더 또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인리치먼트, 뭐 데이터 인리치먼트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직역하면 뭐 보강, 데이터 보강 이런 용어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행위냐면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케이터, 어떤 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검색해서 쿼리해서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가져다가 붙이는 행위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 안에 어떤 사용자 정보가 발견이 되면 그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AD에다가 쿼리를 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붙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인리치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용자 계정명으로만 발견이 됐지만 이 계정명으로 인해서 소속이 어디인지, 뭐 PC 소유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이제 뭐 매니저는 누구인지, 소속 그룹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AD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런 AD로부터 정보를 가져다가 인리치먼트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그림처럼 심이라든가 서드파티 솔루션으로부터 로그가 들어왔고 이제 포티소아의 그 IP라든가 뭐 분석해야 될 대상 정보가 저장이 됐을 때 이제 우측 그림처럼 추가적으로 쿼리를 날려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나 어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쿼리를 날려서 인리치먼트라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가가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는 직접 다 조회를 해서 취합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반자동화 해놓고 분석가가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거는 파일 네임이었는데 혹은 파일 해시였는데 바이러스 토탈 정보가 인리치먼트 된 결과값을 보니까 이 평판 정보로는 악성이 아니네? 그럼 우리는 차단하지 않겠어. 악성이네? 차단하겠어.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과정들이 일부 처음에는 수동 및 반자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제는 뭔가 그냥 플레이북의 완성도가 좀 올라가서 자동화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의 자동화 프로세스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보시면은 조직 모범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들어서 완전 자동화 플레이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좌측의 리미디에이션, 보통 이제 대응하거나 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뭐 그 IP나 발견된 도메인 분석이 끝난 어떤 인디케이터들을 갖다가 차단하는 장치에다 대고 차단을 하게끔 명령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보안 분석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좀 유즈 케이스를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10년 전, 5년 전부터 아직도 제가 올해 34살인데 제 주변에 관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되게 많아요. 다 물어보면 아직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얼럿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 같은 경우는 한 건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이 이벤트를 언제 분석할지, 오늘 해야 되는 당장 급한 업무인지, 이번 주에 뭐 주기적으로 해도 되는 업무인지, 혹은 이제 월마다 해도 되는 뭐 그런 업무인지를 평가하고 나서 이제 뭐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분석해야 되는 대상 정보를 추출합니다. IP라든가 도메인 같은 걸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가 외부 평판, 바이러스 토탈이나 이런 쪽에 돌려보고, 뭐 위치 정보는 어디인지, 지오로케이션 정보도 검색을 해보고, 이게 사업자는 어디인지 이런 뭐 ASN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 후이즈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내부의 보안 솔루션들이 또 다른 쪽에 검색할 만한 게 있다면 그쪽에다가도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차단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차단을 하는데, 이게 그 숙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2분 내지 10분 안에 다 완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 이제 아직 제품을 다루는데도 익숙하지 않고 뭐 이제 아직 신입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소아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좀 자동화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돌아가는 시간은 한 6초, 7초 만에 이런 과정이 다 끝나게 되고요. 보통 1분 미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이벤트에 대해서 동시 처리, 병렬 처리, 뭐 큐 처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사람이 굳이 의사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플레이북 구성 화면인데, 화면이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실제 제품에 있는 플레이북 화면입니다. 이제 어떤 조건을 매칭됐을 때, 어떤 로그가 들어왔을 때 시작을 하게끔 이렇게 트리거 조건이 제일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이 플레이북을 타게 되면, 특정 지금 예제는 도메인을 추출해다가 쓰는 건데요. 도메인을 갖다가 바이러스 토탈이라든가 에일리언 볼트 이런 쪽에 외부에 있는 어떤 평판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 다 조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값들을 한 군데로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점수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성으로, 또는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또는 평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평판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분기를 또 만들어서 이제 악성인 경우에 승인 과정을 거쳐서 차단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 지금 우측 화면에는 이제 포티 게이트 쪽에 해당 도메인을 이제 저희가 웹 필터링 쪽에 커스텀 블랙리스트로 해서 추가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조회하는 대상 자체가 4군데나 되고, 분기도 3개나 되고, 승인 프로세스도 하나가 있고, 이제 또 차단하는 과정까지 있고, 이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하던 업무인데, 이 정도 플레이북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한 이틀 정도만 트레이닝을 받으셔도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능 부분, UI 기준으로 해서 기능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게 저희가 포티소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소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목표가 좀 있어요. 업무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소스를 어떤 것들을 쓸지 조금 이제 미리 좀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 같은 F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그쪽에 어떤 솔루션 뒷단에 붙여서 앞단에 본인들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로그들만을 위해 자동화하는 그런 식의 소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 쪽 소아처럼 서드파티 쪽에 좀 적용 가능한 그런 영역의 소아가 있는데요. 보통 소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망의 업무를 최대한 녹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커스터마이징 이슈가 아무래도 많겠죠. 근데 이제 다른 소아 같은 경우는 거의 UI적인 측면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 화면에 각각의 위젯들을 어느 정도 다 이제 편집하실 수가 있고, 좌측의 메뉴들의 어떤 이름부터 그 메뉴들의 어떤 없는 메뉴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나중에 혹시 CBC에 오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메뉴를 다 우리가 수동으로 한글화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러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고요, 저희 랩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 대시보드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나 어떤 그 계정의 권한에 따라서 이제 티어 구조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어드민용 그 대시보드부터 해서 분석가 수준에 따른 대시보드,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 그리고 이제 C레벨들을 위한 어떤 ROI, 얼마나 오토메이션 돼서 금액적으로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이런 쪽의 대시보드까지 되게 다양한 이제 값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얼럿 부분인데요. 이제 심이라든가 기타 서드파티 솔루션들에서 로그를 보내주었을 때 최초의 이 얼럿 화면에 로그 형태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쭉 들어오게 되고, 이제 보시면은 얼럿들이 그냥 이제 쭉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그 앞단에서 보내주는 로그의 내용대로 이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정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럿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럿을 클릭해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 얼럿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디케이터, 지표들이 있습니다. IP라든가 이 로그를 보내준 장치라든가 사용자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그 기능별로 해서 다 값을 매핑해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IP라든가 이렇게 분석 대상 정보가 있어서 플레이북이 자동으로 돌아서 이제 얼럿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북이 자동으로 돌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이니치먼트, 분석 보강 과정을 수행했을 때 아래처럼 바이러스 토탈 점수가 몇 점이었다, 위치 정보는 어디에서
있던 것이었다 하는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 얼럿에 대해서 뭔가 플레이북이 돌거나 사람이 분석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뭔가 채팅같이 이력을 남기거나 했을 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채팅창처럼 되어 있어서 작업 이력이나 팀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채팅창 같이 보이는 화면은 얼럿별, 뭐 인시던트별, 인디케이터별 이렇게 해서 이 SOA에서 컨트롤 가능한 객체별로 이제 각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얼럿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시던트로 분류하고 그 인시던트에 대해서 조치 단계를 트래킹해야 되는 규형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시던트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시던트 메뉴에서 그 중에 인시던트 디테일 부분입니다. 인시던트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봤을 때 화면인데, 그 이제 각각의 처리 단계에 따라서 페이지별로 이제 현재 그 사고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시던트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나 인디케이터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상관관계 뷰로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얼럿이나 인시던트에서 봤다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어떤 인디케이터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지금은 파일 해시로 되어 있는데요. 파일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마크가 있고 인디케이터 8031 하고 우측에 해시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해시명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북이 자동으로 돌았는지 아래쪽 이제 좀 큰 공간을 보면 바이러스 토탈 점수가 몇 점인지, 뭐 기타 외부 평판 정보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강되어 있는 점수가 미리 붙어 있죠. 기존에는 해시만 가지고서는 이런 정보가 없고 이제 사람이 일일이 분석을 해서 붙여넣어야 되는 정보들을 약간 자동화시켜서 이제 붙여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인디케이터가 그 어떤 얼럿들과 이제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쪽에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캠페인들이 있다면, 또 조직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제 또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직에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에셋 리스트나 뭐 어떤 장치들, 시스템 현황들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실 수 있겠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또 자산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북에 대한 좀 화면인데, 이미 저희 쪽 SOA를 데모랩을 구성을 하셔서 벌써 진행을 하시고, 최근에 엑스퍼트 저희 서밋 파트너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거의 뭐 1등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스크린샷 자체는 이전 버전의 좀 스크린샷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플레이북을 단계별로 만드시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커넥터에 대한 화면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커넥터를 골라서 이제 어떤 액션을 쓸지 이런 것들을 뭐 약간 드랍다운하는 형태로 해서 골라서 쓰실 수가 있겠고요. VMware에 대해서 이제 뭐 제공하는 API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다른 티켓팅 시스템인 지라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연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커넥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뭔가 엔지니어 레벨에서 설치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제품 UI 내에 커넥터 스토어를 약간 앱마켓처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사용자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넥터가 300개 이상 제공을 지금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 커넥터에서 드랍다운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메뉴들을 액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 상대방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API인데요. 이게 저희는 총 3000개 이상의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액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플레이북을 만들 때 또 경쟁사 대비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경쟁 SOA 같은 경우는 이런 플레이북을 만들 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제품을 만약에 고객사한테 납품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고객사들은 플레이북을
만들 때 아이디어는 줄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그럴 때 이제 파트너의 SE나 저희 지사의 저 같은 이제 기술 지원 인력들을 통해서 이런 플레이북을 만드셔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당장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플레이북 형태로 반영하는 것인데 이때 어느 정도 이제 처음 다뤄보는 솔루션과의 연동도 해야 될 상황도 올 것이고 하다 보기 때문에 그 각 단계별로 이게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디버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포티스와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은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으로 가이드라인 되어 있는 거는 이미 통과된 스텝이고 빨강색으로 막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거는 실패한 어떤 스텝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거는 이제 클릭을 해봤을 때 저 단계에서 어떤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켰는지를 즉각적으로 이제 디버깅 메시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되게 용이한 게 앞단에서 받아다가 쓰려고 했던 값이 잘못 들어온 건지 또는 이 액션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액션을 날렸는데 상대방 솔루션에 뭔가 장애가 있어서 안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팔고 유지보수하고 이제 앞으로 뭔가 고객한테 POC를 하거나 할 때 정말 용이한 기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기존의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 간에 중간에 개발 서버를 들어서 개발 과정을 통해서 붙여놨을 때 관리가 어렵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SOA를 통해서 쓰게 되면 어떤 얼럿이나 또는 어떤 플레이북이나 어떤 인디케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작업들이 일어났는지 지금 보시는 약간 타임라인별로 작업 이력을 다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보기만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북 예제가 다수의 플레이북 예제가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만드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000개 이상의 액션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상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자료로서 읽어만 보셔도 되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는 저희가 단일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멀티 테넌시로도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라이선스 체계도 그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SOA를 썼을 때 이제 그 포티심 쪽과 연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포티심의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포티심에서 저희 이제 그 포티넷 코리아 오피스에 있는 CBC 장치들이 지금 다수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포티심은 이 많은 제품들로부터 로그를 현재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용성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제 그 가용성에 대한 로그들, 보안성에 대한 로그들, 뭐 성능에 관련된 로그들을 이 심이 다 받아보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인시던트 중에 그 우리가 자동화하고 싶은 그런 인시던트만 이제 SOA로 넘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티소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로그는 이제 그 저희 포티게이트 쪽에서 요즘에 재택근무자가 많잖아요. SSL VPN으로 이제 포티게이트 쪽에 VPN 서비스를 통해서 접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 VPN 엔지 파이어월 자체로는 만약에 지오로케이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국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포티심은 IP만 받아도 그 IP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접속 로그를 포티게이트로부터 심이 넘겨받고 심에서 그 IP가 어딘지를 트래킹을 해서 한국이 아닌 경우를 이제 룰로서 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로그를 SOA한테 넘겨주면 그 SOA가 이런 식으로 로그를 받아보는데 그 로그 내용에 보시면 이제 한국이 아닌 데서 이제 특정 사용자가 뭐 SSL VPN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라는 이제 경고 문구이고 이 로그가 들어왔을 때 주요 메타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뽑아서 디스크립션으로 분석가가 읽기 쉽게 자동화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뜨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때까지도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 실제로 관련된 그 인디케이터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이제 인디케이터 메뉴에 또 저장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인디케이터가 또 저장이 되면 그 IP가 악성인지 아닌지 그런 것마저도 이제 자동으로 분석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바이러스 토탈 정도로 분석을 해서 이제 위치 정도만 조회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뭐 악성 평판 정보는 없는 어떤 출발지인데 이제 출발지가 써니베일 이제 해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또 플레이북이 도는 게 이 얼럿에 대해서 플레이북이 돕니다. 간단한 플레이북이지만 무려 3가지 이상의 그 커넥터를 쓰는 플레이북입니다. 사용자 계정명을 AD 쪽에 쿼리를 해서 그 AD 계정이 가진 이메일 주소를 따온 다음에 그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 내부의 익스체인지 서버와 또 연동을 해서 메일을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소명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한국이 아닌데 너가 접속한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당신이 접속한 게 아니면 암호를 바꾸고 이제 보안팀에 사후 접수를 해라 라는 약간의 경고성 메일을 보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회사 쪽의 관제팀에서 이런 업무를 사람이 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은 로그가 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사고가 터졌을 때 약간의 정황 증거로서 활용을 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레이북을 통해서 자동화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커넥터는 이렇게 해서 쓴다라는 데모 화면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좀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지표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할 때 자동화했던 유즈 케이스였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뭐 다크트레이스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트워크에 대한 이상행위를 분석은 해주지만, 얼럿은 해주지만 그 목적지나 어떤 메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논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사람이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솔루션들이 요즘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이제 자동으로 붙여서도 이제 아까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로 이제 파일 쪽으로 이제 분석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뭔가 EPP를 많이 요즘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EPP 쪽에서 블랙리스트는 차단하면 되고 화이트리스트는 통과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서스피시어스 리스트라는 항목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격리를 해놓고 나중에 분석팀이 사람이 붙어서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결국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평판을 돌려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내부 시스템도 돌려보고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안티바이러스 유지보수 벤더한테 파일을 던져서 2시간 또는 이틀 만에 결과를 받아서 차단하거나 뭐 치료하거나 뭐 이제 허용해 주거나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포티넷 기준으로는 ATP 솔루션이 2가지가 있죠. 포티 샌드박스나 또는 포티 AI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분석이 필요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이것들을 차단하거나 풀어주거나를 자동화하는 그런 케이스로 만들어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SOA를 도입할 때 어떤 고객들이 이런 제품을 도입할까요? 또 우리는 이제 어떤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던져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필요성부터인데요. 정말 이런 자동화를 할 만큼 우리의 업무량이 많냐, 이벤트량이 많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지금 사람이 뭔가 분석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업무 로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먼저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실제 그런 업무들 중에서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업무들을 자동화할 것이고 어떤 것들을 자동화를 했을 때 제일 효과가 클 것이며 실제 POC를 할 때 어떤 업무부터 자동화할지를 딱 윤곽을 그려내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지 그렇게 선을 그어놓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 POC가 끝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기능적인 부분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BMT나 POC를 하거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진 시스템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연동이 직접적으로 가능한지 연동이 안 되면 이게 커스텀으로 뭔가 개발 리소스를 붙여서 개발을 할 정도의
비즈니스 중요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파트너 입장에서도 또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제품을 비교하실 때 이제 크게 저희 쪽은 이제 5가지 정도의 이제 위닝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SOA의 목표 자체가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최적화된 어떤 업무 가속화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야 될 거고요. 메뉴서부터 이제 어떤 플레이북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액션까지 다양한 어떤 선택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또 잘해줄 수 있는 역량을 또 가지고 있어야겠죠. 포티스와는 이 부분에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다른 벤더에 비해서 되게 강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할 기반 사용자 권한 분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기존에 포티게이트를 오래 하셨으니까 뭐 에이돔이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RBAC라는 이제 역할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따랐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권한 분배를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포티스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벤더가 우리는 비주얼 플레이북 빌더를 통해서 손쉽게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쉬운지도 검토를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일부 그 경쟁 벤더 중에서는 파이썬 지식을 되게 고급 수준까지 알아야지만 핸들링을 할 수 있고 또는 아까처럼 디버깅이 안 돼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포티넷에서도 해외 그 이제 지사 같은 경우 슬슬 이제 레퍼런스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레퍼런스 이제 그 위닝 포인트를 보면 거의 윈백 케이스입니다. 경쟁 SOA를 도입을 했는데 막 2년 가까이 플레이북을 못 만들어서 저희 걸로 다시 이제 도입하고 또는 이제 도입은 했으나 이제 또 기술 지원이 안 돼서 또 이제 저희 걸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키텍처를 유연하게 지원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경쟁 SOA 중에서는 클라우드 버전만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멀티 테넌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제일 중요할 수 있죠. 또 비용 체계인데 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EPS나 혹은 플레이북 수로 이제 과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그 SOA에 대한 어떤 노드, 예를 들어 VM이라고 하면 VM 개수, 그리고 이제 그 분석가 사용자 수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데 우리는 자동화하는 어드민만 1명만 접속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기본 라이선스가 2명이기 때문에 추가 라이선스 없이 그냥 기본 라이선스로도 저희 제품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분석가의 숫자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라이선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은 이제 해주셨는지 아직 뭐 질문은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떠오르시는 질문이나 궁금한 거는 이제 뭐 메일이나 혹은 이제 저희 이쪽으로 좀 채팅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이제 이메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Q&A 창에 보시면은 아마 올리실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